네, 지금부터 수면 위 그리고 수면 아래에서 정력학, 유체역학, 유체정력학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론적으로는 유체역학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생활에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접했을 때 그것을 적용하는 게 매우 어려운 것이 유체역학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통해서 문제를 저희가 만났을 때 어떻게 저희가 유체역학에서 배웠던 개념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면 위 아래에서 유체정력학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수면에서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을 컨트롤 볼륨이라고 할 때 저희가 관심 있는 객체에 대해서 그것이 수면에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수면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수면 위에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래에 있는 부분, 즉 걸쳐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는 위에 있는 경우, 아래에 있는 경우, 그리고 위에 있는 경우, 아래에 있는 경우 또는 뭐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경우에 따라서 천천히 각각 어떻게 저희가 법칙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살펴볼 거는 수면 아래에 있을 때의 경우를 살펴볼 건데요. 수면 아래에 있는 경우는 크게 봐서 제가 예시로 들 건 스킨스쿠버를 예로 들 건데 스킨스쿠버가 바다 아래에서 스노클링 같은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황이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잠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높이를 높이가 아니겠죠. 여기서는 이 스킨스쿠버가 수면 밑으로부터 얼만큼 깊게 잠수하고 있는지를 H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 문제에 접근하는데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관심의 대상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의 대상을 저희가 컨트롤 볼륨이라고 하는데 관심의 대상 전체를 컨트롤 볼륨으로 잡을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저희가 이 스킨스쿠버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스킨스쿠버에 예를 들어서 다리에 미치는 압력을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뭐 정육면체라든지 직육면체라 뭐 이렇게 컨트롤 볼륨을 잡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구로 잡아도 상관은 없겠죠. 또는 우리가 스킨스쿠버의 머리에 미치는 압력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컨트롤 볼륨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의 몸이 여러 가지 곡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부분, 이 사람 몸 전체, 이거를 하나의 직육면체로 생각을 하고 이것의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굳이 스킨스쿠버라고 예를 들었는데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아래에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제너럴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일단 수면 아래이기 때문에 수면 위는 대기가 있을 거고 물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층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좌표계를 먼저 설정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깊이나 높이를 많이 유체역학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위쪽 방향을 Z축으로 잡는 게 편하고 그리고 XY는 자기 자유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가정을 했던 게 무엇인지 살펴보면 우선 저희는 지금 스킨스쿠버라는 사람을 컨트롤 볼륨이라는 되게 각이 반듯한 직육면체라는 것으로 설정을 했죠. 또한 지금 스킨스쿠버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 따라서 사람이 그냥 유체 안에 갇혀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유체는 정지하고 있는 유체 정력학, 정력학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아니라 1번과 2번은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3번은 사람이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져있는 상태고 저희가 지금 1번과 같이 이렇게 직육면체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Z 디렉션, 즉 이런 Z 디렉션에 관해서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위아래가 평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지하고는 있지만 Z 디렉션만 고려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X축과 Y축 방향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작용하는 압력, 이쪽으로 작용하는 압력, 그리고 X축에 관해서는 이쪽으로 작용하는 압력, 이쪽으로 작용하는 압력이 있을 텐데 두 개는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상쇄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Z 디렉션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번은 가정이 아니라 저희가 경험적으로 X랑 Y축에 대한 서로의 합력과 압력의 합이 상쇄되기 때문에 Z축에 관한 방향의 압력과 힘에 대한 식을 세우면 이 스킨스쿠버에 미치는, 즉 수면 아래에 있는 스킨스쿠버에 미치는 압력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저희가 알고 있는 유체 정력학의 식에 따라서 dpdz, 즉 Z축에 있는 어떠한 변수값의 변함에 따라서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dpdz는 마이너스 ρg, 즉 마이너스 방향으로 밀도와 중력과 속도의 곱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미 3번의 식을 다시 쓰는 거긴 한데 dpdy, 즉 y와 x축으로 무언가 변수가 변할 때 압력의 변화는 0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게 3번에 대한 내용이죠. 하지만 z에 대한 것은 이 컨트롤 볼륨에 대한 어떠한 중력이 있기 때문에 x랑 y에 대한 변화에 압력이 변하는 것과 달리 압력의 변화가 0인 것과 달리 마이너스 로지라는 값을 갖는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dpdz가 마이너스 로지이기 때문에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식을 적분을 한다면 양변을 z에 관한 항으로 적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좌변의 항은 p에 대한 p인데 z에 관한 함수가 되겠고 마이너스 로지는 지금 상수기 때문에 플러스 p0가 되겠네요. p0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z가 0이기 때문에, 즉 z가 0이라는 것은 뭐 대기압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지금 저희가 깊이를 h로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z로 바로 적분을 했겠지만 뭐 문제나 상황에 따라서 h에 관한 우리가 어떤 식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면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dpdz가 마이너스 로지인데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압력이 h, 즉 dp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z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플러스인 반면에 h, dp는 여기서부터 0의 값을 갖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양의 값을 갖죠. 따라서 z랑 h는 즉 반대부호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dpdz를 마이너스 로지라고 사용했다면 dpdh, 저희가 알고 싶은 값, 만약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이 이거였다면 그냥 로지를 사용하는 대신에 이것을 다시 적분해서 h는 로지 h 플러스 p0라고 써주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뭐 h가 0이나 z가 0이나 이건 똑같기 때문에 p0는 똑같은 값을 가지지만 앞서 z에 관한 함수일 경우, 압력이 z에 관한 함수일 경우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 반면에 dp에 관한 압력이 dp에 관한 함수라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것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서 그 변수에 관해 따라서 이거는 부호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맨 첫 번째 수면 아래에 있는 어떤 컨트롤 볼륨에 미치는 압력을 알아봤으니까 그것을 적용해 보았으니까 두 번째는 수면 위에 있는, 즉 지상에 있는 어떤 관심 대상에 관해서 압력이 어떻게 미치는지 그걸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스킨스쿠버의 예를 들었다면 이번에 등산을 하는 어떤 사람, 등산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등산하는 경우에서 여러 가지 가정을 몇 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지면 위에 사람이 산을 오르겠죠. 그리고 이거 축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맨 처음에 가정을 할 게, 지상 위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즉, 수면 위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미치는 압력이 얼마나 되냐. 즉, 어떤 방향에 따라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크기의 압력이 주어지느냐를 살펴보고 싶은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어디에만 미치는 압력이 아니라 전체에 미치는 압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를 컨트롤 볼륨이라고 생각을 하자. 뭐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리고 똑같은 경우일 수도 있겠지만 뭐 유체 정력학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저희가 유체를 정의를 할 때 굳이 물 같은 경우, 물 같은 액체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즉 시어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 모든 것을 유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공기 또한 유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기가 가만히 정지해 있는 평형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람이 지금 이 경사로에 서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없겠죠. 따라서 산을 오르다 보면 항상 오르막길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조금 왜곡해서 그린다면 이런 산이 있는데, 이런 평평한 산에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비탈길에 서 있는 사람이었으면 중력이 반대로 이 세타만큼 이렇게 반대로 작용해서 이만큼은 흐르겠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산의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 아니라 평평한 면에 서 있다면 이 사람한테 작용한 중력이 이렇게 반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력까지 이렇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금 아까와 수면 아래에 있는 경우와 조금 차이점을 두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가정을 가지고 수면 위에 있는 등산을 하고 있는 사람에 미치는 압력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와 조금 다르게 바로 dpdz는 마이너스 로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기체죠. 기체라는 유체를 지금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맨 처음에 저희가 밀도라는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 기체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의 밀도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약간 막막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저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PV NRT, 즉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밀도에 관한 접근을 해본다면 PV는 NRT 에서 변형을 해서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부피의 아보가드로 수 그리고 분자량 이렇게 곱하면 위의 항은 W, 즉 무게, 그리고 분모에 있는 거는 부피이기 때문에 density를 표현할 수 있고 이 항에서 이 항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분자량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P, RT에 분자량이 곱해져 있는 형태다. 이렇게 이상기체 방정식을 통해서 저희가 density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 식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압력을 그대로 두고 F라는 것을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따라서 이 부분, 압력을 제한 이 부분이 F라고 가정을 하되 이 컨스턴트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컨스턴트라고 가정을 하기에는 분자량과 기체 상수는 당연히 고정될 수밖에 없는 상수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압력, 온도가 왜 가만히 있을 수 있냐라는 것을 고려할 때 온도에 대한 의존성, 즉 온도에 따라서 이 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른 관한 식은 매우 이상적인 상황일 때 열팽창계수 열팽창계수 알파와 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열팽창계수는 주로 매우 이상적인 상황일 때 t분의 1이라는 값을 갖기 때문에 지금 뭐 t분의 1 뭐 이렇게 갖고 있죠. 따라서 이 f라는 것을 컨스턴트라고 가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 분자량과 뭐 기체 상수가 컨스턴트 하는 건 당연한 얘기니까 온도에 관한 의존성이
없다. 즉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걸 가정하기 위해서 t분의 1이 컨스턴트하다 라는 것이 가정된 상태여야만 저희가 pf라는 식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가정해도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지금 등산을 하면서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지점에서 정지하고 있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유체가 모두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온도가 일정하면서 온도에 대한 의존성을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 가정은 그렇게 막 엄청난 비약이 아니라 충분히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정이겠죠. 여기서 저희가 그러면 밀도에 대한 어떠한 특정한 식을 세웠고 저희가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싶은 최종 목표인 이 등산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미치는 압력을 알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dpdz에 대한 식을 세워야겠죠. 여기서 z란 맨 처음에 가정을 안 하고 들어갔는데 좌표계를 살펴보았을 때 x, y축은 뭐 지금 고려할 대상이 아니고 z축은 지금 여기서 높이를 의미합니다. dpdz를 살펴보기 위해 저희가 density라는 항을 pf라는 식으로 이미 세워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pf g라고 쓸 수 있겠죠. 왜냐면 rhog의 개념과 마이너스 rhog의 개념과 마이너스 pfg가 똑같은 개념이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인식을 변형해서 파셜 디리버티브를 하기 위해서 dpp, 즉 같은 변수를 갖고 있는 거를 같이 묶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p를 좌변으로 옮기고 마이너스 f, g, d, z라고 썼습니다. 따라서 p와 dz가 자리 바꿈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양변을 적분을 하면 초기값을 p0라고 하고 따라서 p분의 1을 적분하기 때문에 p z 마이너스 ln p 0는 마이너스 f g z 마이너스 z 제로라고 쓸 수 있겠죠. 왜냐면 fg는 저희가 f라는 값을 컨스턴트라고 가정을 했었으니까. 따라서 양변을 정리를 해보면 뭐 익스포넨셜을 없애는 뭐 ln이 약간 보기 싫으니까 pz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맨 처음 초기 조건을 보면 z를 여기로 잡았기 때문에 초기가 0이고 이게 z0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z0를 0이라고 간단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익스포넨셜 항을 조금 더 저희가 알기 쉽게 바꾸기 위해서 이 초월함수를 저희가 다항함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테일러 급수를 조금 이용하는 게 좋겠죠.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통해서 2의 마이너스 fgz를 1 플러스 z 마이너스 fg 플러스 2 팩토리얼 z제곱 fg 제곱 플러스 여기서 보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할 때 주로 저희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살리고 모두 없애는데 이 HOT라고 쓴 거는 하이어 오더 텀이라 해가지고 더 많은 뭐 3팩토리얼 그리고 3제곱, 3제곱 이렇게 이어지는 항이라서 이것의 이 부분에 전체 식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적은 것이 이미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만큼의 식만 가지고 이 초월함수를 표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결과값으로 토대로
저희가 원래 설정한 Z가 작다는 가정하에 그때 저희가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Z값이 그 등산객이 올라간 높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등산객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사용해서 PZ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팩토리얼부터 오른쪽까지 모두 무시하고 이 F라는 식을 원래 있던 여기서 밀도항과 같이 해서 밀도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알고 싶은 항은 PZ이기 때문에 P0를 넘겨서 전개를 하면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결론을 이렇게 두 개 다 얻어냈는데요. 첫 번째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수면 아래에 있을 때 유체정력학을 적용한다면 결론으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항이었죠. 따라서 초기 압력에 비해서 마이너스 로즈, 이 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깊이에 따라서 초기에 이 사람이 깊이가 0이라면 여기에 떠있는 형태겠죠. 근데 이 사람이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서 이만큼 H의 깊이만큼 조금 빠져들었을 때 초기 압력보다 로즈 H, 즉 이 사람이 좀 더 밑으로 잠수한 만큼의 유체의 압력을 느낀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이 등산을 해서 어떤 높이만큼 점점 위로 올라갈 때, 위로 올라간다면 이 사람이 초기 압력, 즉 아무것도 산을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압력보다 조금 압력을 덜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면 그 사람이 올라가는 Z값에 따라서 모든 값이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그 초기의 압력보다 조금 압력을 조금 감소시킨다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면 아래에 있는 경우와 수면 위에 있는 경우 서로 부호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유의하시면서 그 컨트롤 볼륨을 잘 짜시고 그 밀도에 관한 식을 잘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 안 드린 게 세 번째 케이스인데, 세 번째 케이스는 수면에 있을 때 사람이 걸쳐져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럴 경우에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수면 아래에 있는 거는 1번의 형태로 풀고 수면 위에 있는 경우는 아까 지금 등산하는 사람의 경우를 적용해서 푼다면 두 개를 완전히 마지막에 압력의 항을 서로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만약에 어떠한 게 떠있고 이 잠긴 부피와 또는 떠오른 부피가 같다면 마이너스 로즈 H랑 플러스 로즈 H이기 때문에 그것이 합력이 0이 돼가지고 그것에 드는 압력은 서로 상쇄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3번의 경우는 딱히 1번과 2번과 다른 케이스가 아니라 1번과 2번을 합쳐놓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이고 압력의 항은 서로 두 개의 컨트롤 볼륨을 따로 잡으셔서 서로 압력의 합을 구해주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면 위아래 그리고 수면에 걸쳐있을 때 세 가지 경우에서 유체정력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